안녕하십니까. 신영목 역사문화여행입니다. 돌담이 가장 아름답고 사계절 경치가 멋진 마을로 유명한 아산 외암민속촌이 명성 황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핏 보면 외암마을은 명성 황후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산 외암마을이 명성 황후, 고종 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먼저 외암마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마을의 초가집과 돌담을 보면 어린 시절 정겨운 고향 마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다른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은 고려말 조선 초기 무렵에 생겼으므로 5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이 마을에 처음에 강씨, 목씨, 진씨 등이 살았는데 진 한평의 딸과 결혼한 이사종이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하면서 예한이 씨도 살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예한이 씨가 이 마을의 주류 성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암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외암이간 선생입니다. 그는 조선 숙종과 영조 때 사람으로 학문에 뛰어나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추천을 받아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리학 이론보다 유교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며 호랑 논쟁으로 유명해진 학자이시며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외암마을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대부분 그의 후손들이며 오늘 소개할 명성 황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참판댁은 그의 차남의 후손이고 건제고택은 사남의 후손입니다. 마을 입구 그의 무덤 주위에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있으므로 이 마을을 방문하실 때 이 숲에서 산책하시기를 권합니다. 명성 황후와 외암마을이 깊은 관련이 된 것은 이간 선생의 6대 후손인 참판댁 이정열입니다. 이정열은 원래는 명성 황후와 아무 관련이 없었으나 10살에 서울에 사는 친척 이상규에게 양자로 들어가면서 명성 황후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가 되었습니다. 명성 황후의 어머니와 이정열의 할머니가 친자매간이었으므로 말하자면 명성 황후와 이정열은 고모와 조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명성 황후가 고종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조실부무한 고아였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다만 명성 황후가 왕비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집에 보낸 소포 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으로 친어머니와 오빠가 사망했습니다. 명성 황후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이모인 이정열의 할머니를 자주 궁중으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때 이정열은 할머니를 따라 궁중에 가서 고모 명성 황후를 만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함께 붓과 종이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명성 황후는 이모가 가장 아끼는 귀한 손자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원과 격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열이 일찍 벼슬을 하고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한 것이 그가 재능이 있었다는 것도 맞지만 고모 명성 황후와 고모부 고종의 절대적인 후광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명성 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를 당할 때 이정열은 마침 할머니의 병환으로 시골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명성 황후가 시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정열이 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명성 황후의 조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종이 특별히 보살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1901년 이정열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외암마을로 돌아오려고 할 때 고종은 직접 그에게 태호거사라는 호를 지어주고 아들 영춘왕에게 글을 써서 하사를 하였습니다. 영춘왕이 9살에 썼다는 태호거사 현판은
현재 참판댁 사랑방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고종은 이정예를 아꼈으며 가까이 두고자 했습니다. 1903년 고종이 그를 서울로 다시 불러 국내부 특진관, 시종원 부경 등을 지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 시대와 관직 명칭이 다르고 또 아주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그가 지냈던 벼슬이 조선 시대의 참판급에 해당하였습니다. 원래는 이정열이 참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외암마을에서는 이정열을 참판, 이정열의 집을 참판댁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주인 이득선 씨는 이정열의 손자이며 그는 40대에 부모님 3년 시묘살이를 할 정도로 유교 예절과 효심이 철저하신 분입니다. 외암마을이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지켜오게 된 것은 외암 이간 태호 이정열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참판댁에는 연엽주가 유명합니다. 이득선 씨의 5대조가 연엽주 양조를 시작하여 가양주가 되었으며 구한말에 전국의 명문 집안에 내려오는 가양주 중에서 아산 예안이시 연엽주가 궁중에 진성하는 술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연엽주뿐만 아니라 오래된 전통 가양주가 많이 있었지만 아산 연엽주가 선정되는 것에도 명성황후와 이정열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외암마을에서 전통 고택의 묵향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건재 고택입니다. 현재는 아산시에서 매입하여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방문할 때는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다른 고택과 다르게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습니다. 사랑방의 모든 기둥에는 주련이, 처마에는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판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도 보입니다. 외암마을이 김정희의 처가동네였고 그는 여기에 자주 방문하여 글씨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계곡에 물을 끌어와 도랑을 만들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길을 막아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 정원에는 더운 여름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웅물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채의 구조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사이가 널찍하여 여유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구조입니다. 안채의 기둥에도 주련이 있고 또 방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로 보이는데 그가 직접 썼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옆쪽으로 돌아나가면 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머슴들이 살던 초가집이 있습니다. 외암마을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집풀 문화제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옛날 농촌에 사는 모습과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딜방아로 곡식을 찢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디딜방아를 또 해봤습니다. 떡매로 떡을 치는 모습은 지금은 이런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떡방앗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찰떡을 만들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잔치에 사용되었습니다. 떡을 만든 다음에는 구경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경꾼들이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을 구워 먹는 장면인데 참으로 특이하게 안전하고 또한 편리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없던 방식입니다.
옥풀 문화재에서 벼를 추수한 뒤에 남은 볏짚으로 가마니 짜기, 소쿠리 만들기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행사도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것은 짚풀 문화재의 마지막 행사인 대동제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외암마을과 명성황후의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외암마을의 초가집을 보며 돌담길을 걷다 보면 옛날에 살았던 시골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사계절 어느 때 방문해도 좋고 추석과 설 명절 때 방문하여 고향의 향수를 체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